문해력이 좋은 사람,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 좋은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좋은 문해력을 이야기해 준 하나의 증표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것과 그 학생들이 처음 제 수업에 왔을 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과제를 냅니다. 어떤 과제를 내냐면은 대학 교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대학 교재. 대학 교재라는 거는 대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공부하는가? 밑줄 긋고 열심히 읽고 그걸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쵸? 저는 이런 과제를 내요. 제 수업에서 매주 하는 과제가 뭐냐? 주어진 분량의 교재를 읽고 그것을 이해한 후에 이 교재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하라. 질문을 만든 다음에는 당신의 지도교에서 내가 왜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 문단으로 설명하시오. 이런 숙제를 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제 수업 보통 25명, 30명 이렇게 듣는데 그런 질문 1개, 2개씩 만들면 일주일에 60개 정도씩 나와요. 근데 제가 수업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주거든요. 저도 힘들잖아요. 그 60개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달아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이죠. 동기화 시키는 것이죠. 선생님이 답을 달아줘야 되는 근거를 설명해라. 너의 질문이 왜 중요한지, 왜 비판적인지, 왜 그것을 우리는 토론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힘들어요. 교재에 어떻게 질문을 해요? 교재는 그냥 보고 읽고 외우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읽기라는 것은 교과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한 번 더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읽는다는 것, 리터러시라는 거는 읽는 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알무로 만드는 지식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 질문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하고 문단을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학기가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이 가장 유익했던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비판적 질문하기 과제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 좋은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좋은 문해력을 이야기해 준 하나의 증표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른들. 우리 책을 읽으면은 책을 어떤 사람들은 잘 읽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읽는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이 모두 책을 잘 읽어서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정말 못 읽어서 못 읽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잘 읽는 사람이 너무 어려운 글을 읽으면 책을 못 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책을 너무너무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글을 갖다 줘도 난 잘 읽어. 난 해냈어.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글을 통해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 하나가 독해인데, reading comprehension, 독해인데, 독해를 하는 사람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할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준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갖다 줘도 보고 대충 훑어읽고 뭐 그 정도야 뭐 다 이해했지 라고 끝나요. 왜? 자기가 만족하는 이해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의 만족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은 쉬운 글을 갖다 줘도 꼼꼼하게 읽어요. 왜? 완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니까. 어려운 글을 갖다 주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읽으려고 해요. 다른 자료를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 그쵸? 질문하고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죠. 왜? 이해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응집성의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집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응집성이거든요. 그 기준들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산재에 있는, 퍼져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서 응집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모든 글이 다 쉬워요. 응집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든 글을 읽을 때 겸손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그걸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집중하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응집성 기준을 높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교 교육이 사실은 아이들의 응집성 기준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 교과서를 읽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많은 경우에 그 교과서의 내용은 학원에서 배워온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으면 끝.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읽기, 진정한 문해력은 더 깊게 이해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그런 걸 다른 글들과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터러시가 사실은 뭐 글자, 문자, 시각적, 영상적 기호를 풀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작게는 문해력, 뭐 넓게는 크게는 리터러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읽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읽는다, 이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해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아이와 함께 이제 책을 읽어요. 이제 소리내서 책을 읽습니다. 소리내서 쭉 읽으면 아이가 굉장히 잘 읽어요. 소리내서 막 유창하게 잘 읽는데 물어보면 어떤 얘기 읽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건 어떤 경우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덜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편 아이의 마음속에 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빨리 소리내서 제대로 읽으면 읽는 거지 라는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읽을 수 있을까? 아이한테 계속 질문해 주면서 의미에 조금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요. 글을 너무 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책을 읽는데 엄마 아빠 양육자랑 같이 책을 읽는데 잘 못 읽어. 뜨문뜨문 읽어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읽는 것도 발음도 좀 정확한 것 같지 않고 뜨문뜨문 이렇게 읽는 것 같고 뭔가 좀 건너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러면은 잘 얘기해요. 여기는 이런 사람이 나와갖고 이런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가 참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정확하게 문장과 단어를 읽지 못했지만 몇 개 읽은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파나 그림들을 활용해서 의미를 만들어내요. 추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전략이지만 이 아이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 수준이 읽는 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글을 읽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잡한 글들은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 어휘 하나, 몇 개, 문장 하나 빼먹으면 그 전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의미를 추론하는 학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려움은 뭐냐? 글을, 단어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다.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죠.